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년 만에 대표이사를 모두 교체하며 조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시들해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200지수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굿버스 상품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관심이 쏠리며 서학개미 열풍이 불자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잇따라 오픈하고 있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카드사업계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뉴 삼성을 강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반도체와 가전, 모바일 사업 수장을 한 번에 바꾸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을 투톱으로 내세워 그룹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미국 출장에서 냉혹한 현실을 봤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리 현장의 그 처절한 목소리들, 시장의 냉혹한 현실, 제가 직접 보고 있게 되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예. 위기론을 꺼낸 이재용 부회장의 선택은 세대 교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정기 사장단 인사를 내고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3명의 대표이사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대신 TV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한종희 사장을 새 대표이사 부회장에 올렸습니다. 삼성이 대표이사를 교체한 건 지난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가전사업부와 스마트폰 사업부를 통합한 세트 부문장을 맡게 됐고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가 반도체 부문장에 임명됐습니다. 경 사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도 겸직하게 됩니다. 이들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면 삼성은 새로운 2인 대표 체제로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길에 돌아오면서 느낀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 대표이사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평가하면서 세대 교체를 통해 그룹을 본격 쇄신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2,800선까지 하락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며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국내 증시는 하락에 미국 증시는 상승에 연동되는 상장 지수 펀드를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ETF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로 4,448억 3,400여만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흔히 굿버스라 불리는 이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를 역으로 2배 추종하는 것으로 지수가 하락해야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권 내에는 국내 주요 지수를 역추종하는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등도 이름을 올리며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풀이됩니다. 반면 최근 감소세를 이어왔던 북미 ETF 시장에선 미국 대형주, 나스닥 대형주, 미국 전체 주식 관련 ETF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투자자들은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TQQQ를 896억 원, 나스닥 지수를 따르는 QQQ를 285억 원 순매수하며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한국과 미국 증시 간 탈동조화 현상이 지속됐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확신할 수 없다며 금리 인상, 테이퍼링 조기 종료 등에 대해 언급한 것도 증시 하락 배팅에 더욱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병현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최근 위험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유입된 상태에서 정책 불확실성까지 심화된 상황이라며 중첩된 악재에 놓여 있을 때 증시는 조정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며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투자자 모시기에 나선 겁니다.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 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한 주 단위로 매매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액으로도 비싼 해외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KB증권 등 총 4곳으로 투자 지원금 지급, 수수료 무료 혜택 등 각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카드사 업계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업계 최대 현안인 수수료 규제 완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형식적 논의에만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 전문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첫 상견례에 대한 업계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였습니다. 하지만 정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여전업계 리스크 관리 강화와 경쟁력 향상 등 형식적인 당부만 하며 갈등이 고조된 수수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 원장이 수수료 문제를 애써 외면했지만 카드사 CEO들은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이 자리에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원장은 간담회 직후 카드 수수료 재산정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하고 협의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17일 여전업계와 회동을 가졌지만 수수료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냈습니다.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는 인하의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13차례에 걸쳐 낮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고려해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은 추가 인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차례나 가맹점 수수료를 깎인 카드업계는 이번만큼의 인하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올 초부터 더 이상의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3주면 발표되는 새 수수료율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내년 한국은행권의 가장 큰 리스크로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옥태종 무디스 연구는 오늘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주요 20개국 가운데 최초로 기준금리를 올렸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 상황과 정부 지원 측에 따라 은행 자산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 도래는 은행권의 핵심 리스크라고 진단했습니다. 커지는 헬스케어 시장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굴지 IT 기업들이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탈통신 기조를 내세운 통신사들도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위한 투자에 나서며 시장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기존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합친 헬스케어 시장에 IT 공룡들이 진출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인 헬스케어 분야는 데이터 솔루션 고도화가 중요한데 이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카카오는 어제 헬스케어를 전담하는 사내 독립기업을 설립하며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2016년 계열사 카카오 벤처스를 통해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투자를 시작한 지 5년 만으로 지난달엔 의료 빅데이터 기업 휴먼스케이프 지분 20%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기술과 디지털 역량, 이용자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와 스마트 의료 등 차별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펼쳐갈 계획입니다. 네이버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2015년부터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꾸준히 투자해온 네이버는 현재 전자 의무기록 전문 기업인 이지케어텍에 300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통신에 나선 통신사들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헬스케어를 점찍었습니다. 의료 데이터에 정보통신 기술을 더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루는 전문 조직을 신설한 KT는 지난 10월
헬스케어 키오스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LG U+는 지난달 조직 개편에서 최고 전략 책임자 아래 헬스케어 등의 신사업 육성을 맡는 신사업 추진 담당을 신설했으며 SK텔레콤은 올해 초 유전자 분석 기반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 케어 에디트 DNA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가 신먹거리로 지목되는 것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며 원격으로나 건강상담, 의약품 배달 등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식약처에서 추산한 국내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4년 3조 원에서 지난해 14조 원으로 커졌으며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750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했죠.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를 빠르게 확정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금 비과세 기준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올리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시행이 지금 바로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2일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법의 공포일로 규정했는데요. 정부가 이 개정 법안 공포일을 내일로 하면서 즉시 적용되게 된 겁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커진 만큼 법이 시행될 때까지 양도를 기다리는 대기 물량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양도세 비과세 상향이 시장에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럼 당장 이제 내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분에 대해서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제 늘어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양도 기준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내일로 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분에 대해선 해당 법이 바로 적용되게 됩니다. 예,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지금 조금 혼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조금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설명을 일단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말 그대로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반면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7억 원의 주택을 취득해 2년 거주, 2년 보유 여건을 충족한 뒤 12억 원에 팔 경우 3,077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12억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넘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로 예정이 돼 있던 걸로 아는데 굉장히 빠르게 시행을 하게 됐잖아요. 과정을 좀 알 수 있나요? 네, 정부와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후 단 6일 만에 법안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작 시점에서 앞서 말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시행 날짜였던 1월 1일보다 무려 20일 이상 더 빠르게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날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안팎이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한 겁니다. 정부 역시 국회의 이런 발빠른 행보에 응답했는데요. 법안 이송 후 가장 빠른 국무회의인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고 내일 공포하기로 한 겁니다. 통상 법안 이송 후 정부 단계에서만 2주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단 4영업일 만에 마무리 지은 겁니다. 내일부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상향됐다는 소식들 들어와 봤습니다.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전기차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며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업계가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정유사들은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서고 있고 현대차는 세차와 충전을 결합한 공간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업계는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 누적 판매량 1,000만 대 수준으로 총 10억 대 규모의 전체 자동차 시장 대비 아직 1% 점유율에 불과하지만 2019년 대비 41% 급성장했습니다. 2030년에는 2억 3천만 대 규모로 점유율이 12%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이 이처럼 커지자 전기차 충전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지난 2019년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국 70여 개소의 주유소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해 주유소를 거점으로 한 전기차 생태계를 지속 확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주유소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판매 외 비즈니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2023년까지 200기를 전국 직영주유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완성차 업체,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도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차와 충전을 결합한 공간 EV파크를 선보였고 카카오의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와 카카오 내비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인 노란우산 가입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030년 제적가입 300만 명, 부금 40조 원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제적가입 150만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입니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해 14년 만인 올해 7월 제적가입 150만 명, 부금 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12월 현재 제적가입 153만 명과 부금 17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행사에서 공로자와 가입자에 대한 공로패와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고 강권석 행장은 초기 자금을 지원했고 하나은행의 김정태 당시 행장은 전지점 카운터에서 공제가입을 시작해 시중은행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 홍보대사인 최불암, 송기윤, 김창숙 씨는 TV 광고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앞으로도 노란 우산 가입을 더 많이 확대하고 더 좋은 복지를 지원해서 670만 소상공인이 다 함께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030년 제적가입 300만, 부금 40조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근로자용 저축공제 등의 상품을 출시하고 문화와 예술, 스포츠 관람 등 서비스를 다양화합니다. 이외에도 교육과 상담으로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자산 운용과 사회적 책임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달 기준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이 11월 동안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32만 CGT 중 77만 CGT를 수주하며 중국을 23%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다만 중국이 저렴한 컨테이너선을 대거 수주하며 올 1월부터 11월까지 2개의 수주 실적은 중국이 한국을 앞섰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컨테이너선보다 LNG 운반선이나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했습니다. 척당 평균 성가는 중국보다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아파트 내부벽 월패드 해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DLNC가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한 지능형 공동주택관리 솔루션 D홈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D홈 플랫폼은 공동주택의 시운전, 품질 관리, 보안 등의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킹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홈 네트워킹 해킹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보완했는데요. DLNC는 자체적으로 만든 월패드 제품의 보안 기능을 점검해 피해를 예방해왔고 이번 D홈 도입을 통해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 설명했습니다. D홈은 세대 내 월패드와 도어록의 무선 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2차 인증 솔루션을 통한 접근 통제, 또 통신 패킷 암호화 등 인증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PO 대어로 꼽히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내년 상반기 중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제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피 상장 예비 신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대 엔지니어링은 곧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 설명회와 기관 수요 예측, 공모주 청약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증권업계에선 현대 엔지니어링의 우수한 수주 성적 등을 바탕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을 최대 10조 원으로 전망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2001년 설립된 현대차 그룹의 건설사로 올 3분기 말 10조 146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대체로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서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 위성 영상을 보면 강원 영동에는 비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산간에는 최고 3cm가 되겠습니다. 한편 경상 동해안도 저녁 한때 5mm 내외의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이 지역의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바깥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12도로 평년 수준을 7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진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바래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다소 춥지만 낮에는 수원과 대전 1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속초 13도, 강릉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춥거나 쌀쌀하겠고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흐리거나 가끔 구름 많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추위 속에 경상을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